안녕하세요. 저는 임경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인형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인형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네, 애벌레예요. 애벌레. 자, 이 애벌레에 지퍼를 열면 나비가 됐죠. 네. 애벌레가 자기 몸 안에 나비의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인형은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학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죽음을 설명할 때 사용했던 인형이에요. 자,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인형을 보여드리냐면, 오늘 첫 출발하는 이 시간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랑 같이 이제 여러 차례 만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각도로 그림책을 통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대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함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대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봄에 퇴직했는데요. 32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저는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예술가인데 어떤 이름을 붙여줬냐면 영혼을 빚는 예술가다. 영혼은 만져지지도 않는데 영혼을 빚어야 되잖아요. 찰흙도 아니고. 네, 영혼을 빚는 예술가로 32년 동안 초등학교에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많이 읽어줬는데요. 그 그림책 중에 삶과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들을 많이 끼워 넣어서 애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교사였습니다. 작년 8월에 이 책을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그림책으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하고 같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사례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는 것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한다는 증거로 저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저는 그림책으로 좋은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가? 여러분 혹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네, 아이유가 나왔죠. 이 장면은 아이유가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아이유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좋다. 그 말은 아이유에게 어른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으로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는 그런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해보려고 생각하는 운동가입니다. 네, 그 다음 저는 그림책 죽음교육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제 자신이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또 외국에서도 그림책으로 죽음 교육을 하는 사람이 저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도 냈기 때문에 자칭 전문가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면 맨 위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왼쪽 아래는 북성제라는 한옥에서 일반인들과 만나서 죽음 교육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른쪽은 노숙자 인문대학에서 노숙자들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럼 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드디어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함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대함이 뭐냐? 이게 한글도 아니고 영어가 중간에 섞였는데요. 그 그림책으로 대는 데스, 죽음을 상징한, 죽음을 나타내는 단어의 앞글자만 넣은 거예요. 함께 이야기 나누기. 그래서 그대함은 그림책으로 죽음을 함께 이야기 나누자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왜 그림책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림책이란 매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림책에 살짝 기대서 죽음의 무게를 좀 덜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같이 진솔하게 나눠보기에 아주 좋은 매체이기 때문에 그림책으로 죽음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좀 더 우리의 삶을 좀 단단하게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런 활동들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저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이런 운동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그대함 프로젝트입니다. 자, 우리는 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 무섭고 두려운 건데 우리가 꼭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네,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확률이 100%인 사실이죠.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죽음은 나중으로 유예시키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기를 꺼려하고 있죠. 자, 여기 화면에 보면 그림책이 3권 소개되어 있어요. 첫 번째 그림책은 100만 번 산 고양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비룡소에서 나왔는데 이 고양이가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살다가 어느 날 하얀 고양이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하얀 고양이가 먼저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저렇게 목젖을 드러내고 우는 모습, 그림책 속의 한 장면인데 이러한 장면들, 또 두 번째 그림책은 내가 가장 슬플 때라는 그림책인데요. 이 그림 속 남자는 아들을 잃었어요. 네, 어린 아들, 에디라는 아들을 잃었는데 이 아들을 잃은 아빠의 마음, 그 아빠가 어떠한 상실을 겪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그림책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 할아버지 안녕이라는 그림책인데 요즘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전통의 어떤 그 장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가족 관계도 만나볼 수 있는 그림책이거든요. 이런 그림책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죽음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무서워할 죽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이 출간되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사실 제 책을 쓰기 전부터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하는 게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책이 출간되자마자 첫 저자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이제 그대함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대함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함 첫 라디오 방송은 순천 KBS 라디오에서 저랑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자와의 만남을 가진 거죠.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저자로서 인터뷰를 한
이 일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인터뷰가 우리 사회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거예요. 이 장면은 제가 평화방송에서 70대, 80대 어르신들과 만난 장면인데요. 그림책으로 1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어르신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른들하고 또는 부모들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걸 꺼려 하는데 제가 그 어르신들 만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뭐 때문이냐? 그림책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림책이 없이 어르신들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무거워지겠죠? 굉장히 즐거웠고 그 할머니들이 정말 이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겠다. 정말 즐거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북클럽을 했는데요. 봄산 북클럽이라고 이제 대구에 계시는 북클럽 운영자께서 이제 저를 초대해서 한 50여 분 정도 만나서 이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것도 사실 북클럽 운영자가 저자를 초대해서 이야기한 그 사실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변으로 이제 확산되는 거죠. 뭐가 확산되느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니까 괜찮아. 그림책 읽으면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보던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 이러면서 계속 주변 사람들이랑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의미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첫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좋은이 책에서 이제 한솔수북 유튜브와 동시 송출을 하면서 허정윤 작가님과 같이 대담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를 빌려줘라는 책을 허정윤 작가님께서 내셨는데 허정윤 작가님 역시 중학교 때 갑자기 아빠를 잃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브 방송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나중에 응원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것도 역시 그대함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서 우리 사회에 지금 그 이후로 많은 분들이 그대함에 들어오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다는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그대함 첫 수업이 뭐냐? 안타깝게도 중학교 학생이 물에 빠져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러한 아이들과 담임 선생님들을 좀 위로해주고 건강한 애도를 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그런 요청이 저한테 와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90분 동안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뭐 안아주거나 그렇게 하긴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글이나 카톡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교육을 받고 있는 동안에 가족을 잃거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잃었을 때 공적 돌봄이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 인식,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교육 기관, 학교에 가서 이런 수업을 한 것이 그대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이걸 시작으로 해서 공교육이 공적 돌봄, 누군가를 잃었을 때 공적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께서 많이 그대함에 이제 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허정윤 작가님이나 고정순 작가님께서 그 학교에 책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림책 작가님들이나 또 글 작가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대함에 좋은 일로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출판사에서도 함께 이제 연대를 해주고 계시는데, 뭐 한솔수북이나 글로연, 이제 다른 출판사들은 아직 얘기가 안 됐지만 앞으로 점점 많은 출판사들이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가 죽음을 유쾌하게, 무겁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점점 넓혀져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대암 첫 병원은 어디냐? 여기는 강남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인데요. 거기 병원에 가면 원목이라고 수녀님들이 이제 환자를 돌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수녀님들께서 이제 제 책을 읽고 환자들 중에는 이제 그냥 단순한 질병이 있어서 입원하신 분도 있지만 죽음에 가까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우리랑 같이 좋은 이야기 좀 들려주고, 좀 같이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 가서 수녀님들 9분하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 독서 동아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독서 동아리에서 수많은 키워드들을 다루는데 저는 모든 공부, 모든 독서, 모든 토론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포괄적인 키워드가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따로 만들어질 필요 없이 기존의 독서 동아리에서 죽음에 대한 그림책을 읽고 함께 얘기 나누면 그걸로써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저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강의를 했는데, 독서 동아리 같이 하자 이러한 타이틀로 독서 동아리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또 각자의 독서 동아리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해 나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놀랍게도 현진 시닝이라는 상조 회사에서 저에게 이 교육을 의뢰해 왔어요. 그게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 삶의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늘 누구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자신들도 뭔가 위로를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지금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대함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대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없어요, 관리상.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아래 안내를 이제 댓글로 달아드릴 텐데, 연락을 주시면 그 수락 절차를 거쳐서 밴드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대한 밴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대한 스쿨이에요. 그대한 스쿨에서 뭘 하느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3번 진행이 됐는데요. 그림책을 가지고 거기 그날 그냥 자유롭게 오시는 거예요.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그날 다루는 그림책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읽어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소감도 나누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관련된 자기 경험들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할 때마다 정말 깊은 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하기에 굉장히 아까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살아있어 라는 그림책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하늘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 이건 동생이 죽은 이야기예요.
세 번째, 설탕 한 컵이라고 존 무스가 작가인데요. 이 그림책은 어떤 책이냐, 죽음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말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네, 앞으로 한 달에 2번씩 그대함 스쿨이 열릴 텐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함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고경빈 작가님께서 이제 첫 사진전인데 통증 연대기라는 타이틀로 이제 무덤 근처에서 어떤 퍼포먼스도 하고 어떤 작가도 다루지 않는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을 지금 그대함 프로젝트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그대함에서 했던 일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죽음 교육, 또 치매 환자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했고,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그림책을 좀 지원받고 싶다. 또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상담을 통해서 그대함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 오늘 그대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그대함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대함에서 죽음을 사유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좀 기획해 보려고 해요. 근데 그 대상지로 순천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대함 첫 순례길, 우리 산티아고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대함 첫 순례길로 한티 가는 길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좀 이제 몇 번 할 텐데 장소는 지금 6군데가 물색이 됐고요.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면 같이 참여해서 즐겁고 유쾌하고 무겁지 않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그대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